하이닉스도 거의 그렇게 밑거리 달고 쫙 올라가는 게 이 양쪽 섹터가 다 그렇게 모습 보이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네.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저 위를 바라보다가 좀 내려가니까 또 조용히 있네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숫자 확인되게 되면은 유효. 네. 중국의 이 LFP가 이제 우리나라 삼원계하고 계속 경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도 차별화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는 알고는 있고 앞으로 움직임을 계속 체크는 좀 해나가야 되겠죠, 그죠? 어제도 사실 우리가 되게 불안했거든요. 네. 근데 불안했는데 한국 증시 이게 뒤로 가면서 강한 모습으로 말아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좀 기대를 좀 했는데 오늘 또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니까 오늘은 또 어떤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특히 외국인 투자자 오늘 환율 또 급등하고 하니까 네. 좀 불안해요. 환율은 막상 급등은 안 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40원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서 뭐 이제 오늘 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장중 환율은 거의 더 달러보다는 위안화 쪽이나 아시아 환율 쪽에서 더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그 동향을 봐야 되겠는데 일단 1343원 지난 5월 달의 고점은 시도는 했지만 약간 경계감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일단 이건 원화의 체력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동향들은 나오는데 오늘은 일단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한 2,500선 출발했다가 지지력을 보여주는지 여부. 거기다가 첫 번째는 외국인들 아까 선물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도주의 섹터 흐름들인데 어제 보면은 시장에서 딱 움직임에서 나왔던 변화 중에 하나가 2차전지. 네. 2차전지는 아까 이상엽 이사가 아주 잘 설명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양극재 출하량 얘기. 네,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왔던 것들. 또 하나는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 쪽에서도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반도체가 아니라 그냥 AI와 관련된 HBM 이쪽에 대한 지금 시장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무슨 오해를 해요? 내일 찐시황에서. 찐시황에서 어떻게 제 대사를 네. 그래도 오늘 장을 좀 마무리해야 되니까 간략하게 이게 좀 우리가 핵심만 짚어본다면 이건데요. 지금 그래서 네. 외국인 선물 들어오느냐 그리고 주도주가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느냐 네, 이런 쪽으로 다시 견인을 해줄 수 있느냐. 근데 오늘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바이오 쪽입니다. 네. 바이오 쪽도 하나의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하나의 주축인데 어제 셀트리온 얘기가 나왔었죠. 네. 셀트리온이 지금 합병을 한다. 또 이런 드라마틱한 때 또 얘기를 하시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을 하고 6개월 뒤에 셀트리온 제약까지 막내까지 품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거의 완성이 되는 걸로 보는데 근데 이제 그럼 6개월을 그러니까 합병하고 6개월이면 내년 뭐 거의 한 상반기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합병으로 가게 되면 이쪽이 일로 들어가고 이쪽이 일로 들어가다 보니까 셀트리온 하나로 남는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가정이 되게 되면 지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다 이전되는 효과가 그렇죠. 되겠죠. 네, 그러면 코스닥은 약간 또 헐렁해집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바이오 쪽이 많이 줄고 오히려 지금 나오는 2차 전지 쪽이나 또 나머지 종목들 단이 확보가 되는 거겠죠. 그런 어떤 시가총액의 변화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오늘은 바이오가 버텨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의외로 나머지가 흔들린다고 해도 이쪽에 대한 변화가 좀 잡아주지 않나. 그런 쪽에서 우려보다는 그래도 지수단과 관련된 쪽에서는 좀 버틸 게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다시 어느 정도 그냥 지지력 보여주고 있는지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게 되면 그렇게 뭐 심각하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도 뭐 0.3%대 하락하게 되면 일단 지금 다음 주 실적 보고 결정하지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아직 이쪽은 네, 계속 확인해야 될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 안 가요, SK 하이닉스가 안 가요, 네, 안 갈 때가 좋은 겁니다. 진짜. 근데 어제 드라마틱했던 거는 에코프로 쫙 올라간 거. 하이닉스도 거의 그렇게 밑거리 달고 쫙 올라가는 게 이 양쪽 섹터가 다 그렇게 모습 보이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네,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이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 얘기가 설득이 안 되는 아, 거지. 그러니까 그 충분 조건이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을 뭘 그 설득하고 그러려고 하십니까? 그냥 보는 대로 받아들여야죠. 예,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뭐 얘기로 뭐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뭐 삼성전자 7만 원대 못 가니까 저거는 폭락 차트다. 네, SK하이닉스도 뭐 이 정도쯤에서는 뭐 더 볼 거 없다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저 위를 바라보다가 좀 내려가니까 또 조용히 있네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내년에 숫자 확인되게 되면은 유효, 네, SK하이닉스의 목표가는 유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섹터들 동향 관련돼서 보게 되면 나왔던 얘기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 걱정이라기보다 체크해야 될 게, 이제 물론 초전도체 빠지다 보니까 여기서 나왔던 매수세가 뭐 이렇게 확산됐다. 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질적인 시장의 분위기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리튬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LFP 관련된 쪽에 대해서 변화가 좀 나옵니다. 어제 나왔던 CATL이죠. 네. 우리는 LFP 가지고 10분만 충전하면 400km 간다. 이것 때문에 되게 센세이셔널 얘기라고 받아들였고, 이거 총 용량이 7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LFP를 좀 우리가 아래로 봤던 게 바로 저 에너지 효율인데. 네. 그래서 이걸 올해 당장 상용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안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주 큰 실수, 뭐 대륙의 실수, 뭐 이럴 수가 있는 게, 뭐 잘 해봤으면서 그런 얘기 하나 싶긴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대량 양산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게 해서 적용돼서 나올 수 있는 것까지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 기술 관련된 쪽은 이거 할 수 있다, 이거 시제품 나왔다, 파일럿 제품 들어간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대량 양산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딱 적용해서 딱 보여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얘기가 없습니다. 하겠다고 계획하고 발표하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아마 기술 쪽에 셀투팩 관련된 기술이 많이 발전됐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만 가지고 요거까지 성공하냐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이 타격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땐 판단해서 늦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선두적인 회사들이 이런 거 잘해요. 삼성전자도 그랬었죠. 우리 256단 성공, 이거 가지고 주가가 움직입니까? 그렇죠. 네, 성공이 아니라 양산해서 쭉 이제 세대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도 지금 뭐 개발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양산? LFP? 관련된 뉴스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이제 합니다가 끝이 아니에요. 하고 이제 그 정도만한 기술들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쭉 뽑아낼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은 최소한 2년은 걸리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당장 이거 해서 하반기까지 가능하다고요? 저는 기사 보고는 약간 갸우뚱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중국이니까 중국 데이터는 한 수 좀 접고 보자.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보고 나머지 변화들은 확인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거 가지고 말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반도체 공정은 뭐 어제랑 똑같습니다. 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계속 저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도 간단히 좀 친절한 AS를 해줘야지. 근데 뭐 코멘트를. 잘 가는데 뭘 또 얘기를,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이 그 지금, ISC 네, 어제 ISC를 우리 착즙 선생님이 언급하셨나? ISC 대장주 어제 흐름 뭐 나왔던 거. 한미 반도체 뭐 이런 쪽만이 아니라 ISC도 뭐 지금 적고 있습니다. 했나? ISC는 리포트 파일 때문에 그렇긴 한데 문제가 조금 있긴 있지만, 네, 그래도 예, 뭐 자세한 건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지금 ISC의 그러니까 리포트 쪽에서 나온 게 좀 과장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잘 팔리지 않습니까? 근데 산업 내용들을 잘 모르고 그냥 그것만 막 나불대면은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나마 거기서 나올 것 중에 하나는 AI 쪽을 통해서 러버 소켓이 쓰는 용도에 대한 변화를 그대로 가져갔다라는 걸 봤을 때는 나쁘지 않죠. 근데 이것도 들어가긴 이쪽 단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나온 변화라고 보는데, 핵심적인 쪽은 이게 아니라 TFA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ISC는 이제 거기서 한계가 있고, TFA라는 회사가 앞으로 삼성과 함께 더 변화가 될 거가 많기 때문에 업황을 조금 이해를 한다면은 이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밖에 또 리플라우 장비 쪽에서 STI나
PSK 홀딩스 이런 것들 다 있을 거고 거기다가 한미반도체나 이슈페타시스는 약간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을 보이면서 안 빠지니까 나머지 주가까지 확대될 수 있겠네라고 하는 분위기를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쪽은 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내일 드릴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 다 분량 생각합니다. 예? 일단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그 많은 아까 저 이상엽 이사도 얘기했지만 많은 그 미국의 기관들은 다 지금 저 괜찮게 보는 것 같아요. 좋게. 저는 반기를 들겠습니다. 아 별로다. 이번에 실적은 생각보다 미스가 살짝 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미스가 나지 않고 그냥 그 정도로 실적 발표한다 그러면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 쇼티진, 그러니까 아까 패키징 쇼티지가 나와서 GPU가 이게 같이 탑재를 못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좀 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 선생님은 잭슨 황 선생님은 아주 강력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밀려드는 수요가 지금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실적 미스 났어도 걱정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를 더 강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하면서 숫자만 보고 출렁였다가 3분기도?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 거기다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80% 독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PR을 그 정도로 줬다는 것들은 이해를 해야지 이게 비싸다고 생각해서 경쟁자가 없는데 이 정도 그러면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 고 PR 준 거 테슬라 과거에 올라올 때랑 거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봐야지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뭐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약간 좀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AMR 쪽인데 어제 보면은 요즘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그냥 AMR 얘기 드리면서 그때 몇 가지 종목 봤어요. 티로보틱스, 티라유텍, 그리고 또 V1텍, 코인테크 뭐 이런 쪽은 있는데 이쪽은 아직 수주가 없다 보니까 위축됐는데 수주만 확인되면은 바로 움직일 겁니다. 뭐 다 드렸던 얘기이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게 되면요. 스마트 팩토리가 가장 완성이 되는데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와 과거에는 라인 까는 게 중요했는데 라인과 라인을 연결하는 이런 AMR은 앞으로의 대세다.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어제 그 2차 전지 쪽들이 올라서 그쵸, 2차 전지를 맞아요. 많은 분들이 들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착시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오늘 시장 좋다. 좋다. 네. 일단 지수도 올랐고. 네. 그리고 2차 전지 쪽만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제 꽤 체감이 괜찮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뭐 포트의 비중이 조금 낮거나 아니면 2차 전지 쪽이 별로 없는 분들은 어제 오히려 마이너스 한 1% 정도로 느껴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그래서 괴리감이 상당히 큰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2차 전지 그러면 최근에 그 동향들을 잠깐 한번 보면 이게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에코프로를 8월달 이후로 하루하루 외국인들의 동향을 보시면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3일 연속으로 또 사고 어제는 또 1,400 정도 사니까 에코프로가 그죠? 강한 그러한 그림을 보였죠. 근데 에코프로의 가장 또 지분 가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코프로 BM은 보시면 어제 이틀 연속으로 또 매도예요. 에코프로는 3일 샀는데 에코프로 BM은 매도다. 이건 뭐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감을 잘 못 잡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양극재가 좋고 에코프롬이 엄청 좋으면 이것도 샀을 거고 사면서 당연히 그 가치가 올라가니까 에코프로 지주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는데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판다. 이게 판단은 조금 하기가 저는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주주들의 성향을 보면은 에코프로 BM보다는 사실 에코프로가 탄력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네. 강성주주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렇죠. 홀더, 네. 장기 보유 그 홀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로 뭔가 이 탄력성이 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빠지면 좀 사고 그죠. 그리고 또 네.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의 또 상장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뭐 그게 그런 모멘텀이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모멘텀이라면 외국인들도 저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좀 추세적으로 그죠? 꾸준하게 좀 샀으면 좋겠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지금 보시면 샀다 팔았다가 반복되니까 이게 이제 방향성을 이게 추세적으로 과연 여기서부터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맞다면 추세적으로 뭔가 수급이 좀 들어오면 뭐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될 텐데 어쨌든 외국인 수급은 들쑥날쑥 여전히 그리고 에코프리움 BM도 마찬가지. 그래서 코스닥 1분봉을 한번 보시면 이게 1분봉인데요. 9시 여기 출발이고 여기 9시 반이었습니다. 정확하게 9시 반에 딱 저점을 찍고 여기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물량을 뺏기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게 무너지는구나 싶어서. 근데 그 신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따른 담보 부족을 일부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해소가 되고 난 다음부터 에코프로가 이제 막 땡기기 시작하니까 지수가 에코프로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시가총액 2위 종목이니까. 그래서 거의 거기에 연동이 돼서 장 끝날 때까지 이렇게 상승폭을 키우면서 플러스 한 0.8% 정도로 강세 흐름으로 끝나는 그런 그림이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딱 똑같죠. 지금 코스닥 1분봉이 에코프로의 1분봉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저 흐름이 좀 이어질지 테슬라가 저렇게 계속 이제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이어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바이오 이야기 다음에 2차전지고 추가적인 이야기가 잠깐 있으니까요. 그때 조금 그걸 보도록 먼저 하죠. 해주시죠. 뭐 볼까요? 한 번에 다 이어서 네. 섹터를. 왜냐하면 어제 그렇잖아도 그 키움증권의 한지영 팀장 와서 그저께 오후 늦게 와서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어제 방송을 내보내드렸는데 마침 또 어제 이분의 주장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고점에 물리신 분들 그거를 지금 어떻게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에코프로 150만 원, 140만 원, 130만 원 이런 때 물리신 분들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냥 지금은 그걸 가지고 또 손실을 다른 데서 보유하기 위해서 뭐 진짜 초전도체가 됐든 다른 데 급등주들 쫓아다니다가는 쫓아다니나요? 오히려 돈이 녹아나니 네. 그냥 고점에 물렸다면 장기 투자로 어차피 시간의 힘에 녹여놔서 손실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어떤 투자 전략 이거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키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뭐 그거를 뭐 만약 고점에서 뭐 근데 이게 분간을 하셔야 되는 게 그 물리신 분들은 시간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지 지금 사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렇죠.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지난 7월 26일 날에 그 고점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언제 이제 회복될지에 대한 그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저는 막연하게 뭐 기다리자, 뭐 무조건 온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2차전지 내에서도 물론 에코프로 BM이 어제 오후에 이제 힘을 내준 것도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긍정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런 뉴스들과 함께 우리가 또 2차전지 내에서 좀 차별화된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었는데 일단 중국의 CATL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10분 충전하면서 400km 주행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CATL은 우리나라 배터리 세일 업체들하고 이제 경쟁 관계잖아요, 그렇죠? 글로벌리. 근데 이런 뭐 성능이 좀 좋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했다라는 건데 그 연합뉴스의 기사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죠? 리튬 LFP 배터리를 10분만 충전해도 한 400km를 달릴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했고 생산을 곧 시작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충전하는 데는 15분, 5분만 더 충전하면 주행거리 700km를 달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꽤 나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낮은 기온에서도 충전 잘 되고 영하 10도에서도 30분 만에 80% 충전. 그래서 기술력이 어쨌든 LFP도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어쨌든 이쪽을 막 주력으로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LFP가 시장에서 조금씩 이렇게 만약에 점유율을 우리는 뭐 어쨌든 3원계를 더 잘하고 있고 고성능 쪽은 3원계가 여전히 잘하고 있는데요. LFP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시장 점유율을 높여간다라면 결국에는 저 성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역할을 음극재 쪽에서 특히나 앞에 뭘 달아야 되나?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의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겁니다. LFP 배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도 테슬라가 지금은 아직까지 4680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물량이 빠르면 올해 연말 정도 아니면 내년도에는 4680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 원통형도 결국에는 이 실리콘 음극재 탑재량을 더 넓힐 수 있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넓혀야 되기 때문에 이 실리콘 음극재 부분은 조금 차별화된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도 어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가장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200일선 부분까지 지금 가격 조정을 좀 받은 상태고 그 아래쪽으로 살짝 떨어졌다가 약간 지금 반등을 모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2차전지 시장이 무너지면 이 종목도 뭐 좀 더 옆으로 쉬거나 아니면 살짝 밑으로 더 내려갔다 올라오거나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LFP와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시장이 조금씩 커지는 부분이 된다면 어쨌든 실리콘 응급제의 탑재 비율 자체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에 따라서 차별화가 나타날지 그거는 우리가 2차전지 내에서도 좀 관전 포인트로 계속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대주전자 재료의 그 부분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나노 신소재 CNT 도전제라는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2차전지 관련주들이 7월 26일 날 다 고점을 찍었어요. 네.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 고점을 과연 이게 21만 원이었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진 날. 에코프로 그룹주들 외에도 대부분의 2차전지주들이 7월 26일 날이 기념적인 일인 그날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바로 회복할지는 이것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노신소재 CNT 도전제도 대주전자 재료와 함께 앞으로 이 부분들도 같이 관찰은 좀 계속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나노신소재 CNT 도전제가 탑재량이 늘어난다면 거기에 CNT 분산재를 또 주는 제이오도 이 정도에서 그러면 저점을 이제 찍은 건가? 네. 그죠? 이번에 28,000원과 26,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저점을 지금 좀 만들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가총액 1조 원 훌쩍 뛰어넘었을 때는 그거는 이제 시총이 좀 부담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다시 또 약간 부담 없는 수준으로 지금 좀 떨어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26,000원과 28,000원 정도에서는 실리콘 응급제의 모멘텀이 만약에 발현을 한다면 제이오도 여기에서는 이제 한번 바닥을 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세 개 종목이 응급제 쪽에서는 좀 그런 모멘텀 만들어 줄 것인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근데 물론 이제 뉴스기는 한데 그 CATL의 그 발표, 그 기술력에 대한 그걸 얼마나큼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 기본적으로 의심하는 분들도 좀 있기는 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중국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100% 좀 신뢰하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이 LFP가 이제 우리나라 삼원계하고 계속 경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지금은 이제 에너지 밀도나 성능 면에서는 삼원계 쪽이 좀 좋은 그런 환경인데 혹시라도 저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비중이 커졌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주 중에서도 차별할 때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는 알고는 있고 앞으로 움직임을 계속 체크는 좀 해나가야 되겠죠, 그죠? 네.